2회 충격적인 장면에서 시청자 모두가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정희신이 천장의 타일을 조심스럽게 뜯어내자 그 안에는 비밀의 공간이 드러났죠. 그리고 그곳에는 정희신이 비밀스럽게 키우고 있는 벌레들이 있었습니다. 정희신은 이 벌레들에게 주려는 듯 입안에 조심스럽게 머금고 있던 나뭇잎을 꺼내 벌레 앞에 내려놓습니다. 과연 이 벌레들의 정체는 무엇이며 정희 씨는 왜 이런 벌레들을 몰래 키우고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다름 아닌 이 드라마 원작의 원작, 바로 양들의 침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드라마의 원작인 프랑스판 사마귀는 양들의 침묵처럼 과거의 연쇄살인범이 현지의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힌트를 주는 플롯을 따르고 있죠. 한국판 사마귀는 프랑스판을 리메이크하는 것을 넘어 양들의 침묵 자체에 귀결한 플롯들을 녹여낸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1991년에 개봉한 영화 양들의 침묵은 FBI 수습 요원 클러리스 스털링이 연쇄살인마 버팔로비를 잡기 위해 천재살인마 한니발 렉터 박사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기서 한국판 사마귀는 한니발과 버팔로빌의 기이한 부분들만을 가져와 정희진에게 녹여낸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그녀가 입속에 나뭇잎을 숨긴 부분은 한니발이 탈옥을 하기 위해 입속에 열쇠를 숨긴 것과 오버랩되죠. 영화에서처럼 정희신도 묘한 미소를 지으며 입속에 기이한 물건을 꺼내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두 번째로 감독은 정희신이라는 캐릭터에 아주 완벽하게 버펄로 빌의 이상과 욕망을 주입시킨 것 같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연쇄살인마 제임스 검브, 즉 버팔로 빌은 그의 끔찍한 범행만큼이나 섬뜩한 취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죽은 바퀴, 데스헤드 호크머스, 나방을 모으는 것입니다. 나방은 그의 심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상식물이었습니다. 여성들을 납치해 살해한 후 그들의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드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 버펄로 빌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여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뒤틀린 욕망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죠. 이 버펄로 빌의 성 정체성 부분은 정희신이 아니라 모방범이자 트랜스젠더인 서하라에게 녹여낸 듯 보입니다. 버팔로 빌이 나방에 집착한 이유, 변태에 대한 욕망. 나방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성충으로 변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임 건부는 남성의 몸에 갇힌 자신을 여성으로 바꾸고 싶어 했지만 여러 번 성전환 수술을 거부당했죠. 그는 자신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변태를 나방을 통해 대리 만족하려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가죽을 벗겨 여자의 옷을 만들려 했던 그의 행위 역시 결국 이 변태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여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집착. 그가 모으던 나방은 죽음박이라는 이름처럼 등판에 해골 문양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나방은 고대부터 죽음의 징조로 여겨져 왔답니다. 버팔로 빌은 살해한 피해자들의 목구멍에 나방의 번데기를 집어넣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죽음 이후에도 나방이 번데기를 뚫고 나와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듯 자신은 완벽한 여성으로 재탄생하겠다는 뒤틀린 욕망을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처럼 나방은 제임 건부의 정신적인 혼란과 그의 범행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FBI 요원 클라리스 스탈링은 피해자의 목구멍에서 나방 번데기를 발견하고 곤충학자의 도움을 받아 이 나방이 습한 지역에서 서식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죠. 참고로 드라마에서는 피해자의 목구멍에서 번데기 대신 항문에서 피해자의 잘린 혀가 발견되죠. 영화에서는 이 결정적인 단서 덕분에 클라리스는 마침내 버팔로 빌에 접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드라마가 과거 스릴러의 명작이라 손꼽히는 양들의 침묵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디어를 차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희신이 천장에 벌레를 숨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버팔로 빌은 남자에서 여자로 변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나방을 키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욕망을 담고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있죠. 이런 맥락으로 보면 아마도 정희신도 새롭게 태어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녀가 키우고 있던 벌레들 역시 나뭇잎을 갉아먹고 변태를 하는 종류가 아닐까 싶네요. 버팔로벨이 키웠던 종류는 죽음받기 나방이었고 죽음 뒤에 새롭게 태어나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신이 키우는 벌레도 역시 그녀의 심리를 반영하는 핵심적인 상징물이 아닐까 하네요. 그럼 여기서 모방범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미 드라마는 범인이 원작처럼 트랜스젠더라는 떡밥을 흘렸습니다. 정희 씨는 톱으로 피해자를 처리했는데 모방범은 도끼를 썼다고 했죠. 여기서 정희 씨는 도끼를 쓴 걸 보니 힘이 좋은 남자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걸로 시청자들은 모방범이 여자는 아니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이게 바로 작가가 파놓은 첫 번째 함정인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가 범인일 수밖에 없다는 모순되지만 확실한 근거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건 원작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는 추리라는 걸 유념해야겠죠. 두 번째 근거는 서아라가 수열과 정연 부부의 친한 지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범인이 정희신의 살인을 모방해서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과거 정희신은 5번의 살인을 저질렀고 이 살인들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향한 응징이었습니다. 정희신은 과거 아버지 정연남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아주 끔찍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아버지에게서 해방되어 결혼했는데 문제는 그녀의 남편마저 가정폭력을 휘두렸다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이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 수열까지 학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수열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려 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그녀는 남편을 살해하고 맙니다. 한편 그 소년 역시 양들의 침묵의 버팔로빌처럼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자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는 성인이 되어 사랑도 하게 되는데 만나는 남자들마다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녀는 원하는 여자가 되었지만 세상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좌절하죠. 그렇게 그녀는 황폐해져만 갔고 엇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과거 자신을 구원해준 사마귀처럼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로 어긋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남자들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일부러 랜덤 채팅으로 남자를 꼬셔내서 살해하는 짓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사마귀가 한 것처럼 악인을 응징하는 범행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를 가장 열받게 하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정혜신이 아들 수열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버린 것이죠. 모방범은 그녀가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없어하는 이중성을 보입니다. 정혜신이 우상화하지만 그녀가 평범한 엄마가 되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수열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사마귀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게 된다면 그녀는 예전처럼 악을 응징하는 완벽한 영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사마귀의 행복을 박살내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정연과 함께 공방일을 하는 친한 지인으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서아라로 보이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